주식 시마론 금요일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한알령 해제 기대감 고조, 문화 장벽 허물어지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윤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한알령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째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없습니다. 중국에서 한알령이 있다는 걸.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었는데요. 2015년에 한류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2016년 7월에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그 보복 조치로 인해서 그 이후에 문화적인 교류가 단절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도 2020년부터 점차 조금씩 재개됐습니다. 2020년 7월 중국과 우리나라 공동 한국 관광상품 판촉이 시작이 됐고요. 지난해부터는 또 여러 가지 현재 영화 개봉이라든지 또 OTT에 드라마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들이 한 작품씩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온 것은 바로 OTT의 영화 개봉입니다. 이제 한국 콘텐츠 중국 쪽으로 활로가 뚫릴까요? 네. 참 한알령으로 인해 갖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또 많이 입었고요. 아시다시피 특히 유통의 롯데마트 들어가서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반발도 사고, 그래서 문을 닫고 철수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앵커님 언급하신 대로 이제 그 사드 배치, 그거에 대한 보복인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참 대국이라고 자기네들 떠들긴 하지만은 대국답지 않은 행동을 계속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류라는 게, 양국의 교류라는 게 이제 문화도 교류하고 민간인끼리도 교류하고 그래야지 이제 상호 발전되고 이익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금알령이죠. 한알령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한국을 금지하고 제한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펴갔는데요. 결국에는 중국한테 이제 마이너스죠. 이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부분이 있고, 드디어 이제 중국도 이제 이런 제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코 자기네한테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지금 이제 중국 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따 다음 질문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 당국이 이제 태도 변화가 나온 거고요. 네. 또 이제 14억이란 중국이란 대인구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열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파급 효과, 우리 경제에 다시 이제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토대가 지금 다시 이제 갖춰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알령 관련해서는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그래도 조금씩 빗장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배우 나문희 씨가 주연을 맡은 오문이라는 영화가 중국 주요 도시에 개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같은 달에 남성 잡지 GQ 차이나의 표지 모델이 또 도깨비로 중국에서 인기를 끈 배우 이동욱 씨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난해 연말이었고요. 그리고 올 초에는 또 이영애 씨 드라마 신사임당 빛의 일기라는 이 또 드라마가 중국 쪽의 OTT 쪽을 통해서 좀 상영이 됐다고 하고요. 이후에 이렇게 이번에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한중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곧바로 또 중국의 OTT 쪽에 우리나라 영화 홍상수 감독의 강변 호텔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내부적인 좀 그런 변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신규 콘텐츠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요거 좀 설명드리면서요. 원래 이제 그 문화 강국이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돌아가신 김구 선생님께서도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는 게 가장 큰 소원의 하나라고 이제 언급하신 적도 있으셨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소름 돋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5,000년 역사 이래 이렇게 우리나라 이 한류 콘텐츠가 이제 확대되면서 눈부신 성장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한류로서 통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K-팝뿐만 아니라 뭐 게임 콘텐츠 드라마부터 해갖고 뭐 오징어 게임 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어떤 이제 전반적인 우리 이제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갖다가 하나의 키워드로 통하는 세상이 왔다. 그러니까 5,000년 역사에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문화 찬란한 융성기가 다시 오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대중국 이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기네가 얘기하는 이제 대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속 좁은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 한류가 더 뻗어나가는데 좀 제약이 됐었는데요. 한류에만 국한한 게 아니라 중국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네. 예, 내수 시장에 빗장을 좀 거는 네, 맞습니다. 행태를 맞습니다. 보였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자기 나라의 그 이익을 갉아먹는 행동이죠. 어찌 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중국 내 콘텐츠, 중국 자체가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네. 그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공산 국가고 일당 그 체제다 보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이제 허가하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이제 억압돼 있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젊은이들의 사고, 행동 이런 부분을 갖다 당국이 규제를 하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검열이 얼마나 많습니까? 표현의 자유도 억압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인터넷 자체도 이제 삭제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검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 내 그 문화 자체가 물론 중국도 역사가 길고 어떤 문화도 찬란하죠. 어마어마한 이제 문화 대국이었고 강국이었는데 지금 근대에 와서는 이제 공산 체제, 1인 독재 체제에서 물론 자유경제를 갖다가 이제 도입해서 이제 좀 어정쩡한 그 스탠스의 국가지만은 여하튼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과 이 젊은이들의 행동, 자유적인 그런 표현을 갖다 억압하다 보니까 중국 내 콘텐츠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년간 이제 빗장을 걸어 당기고 한알령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 자체적인 문화 콘텐츠 갖고는 이걸 갖다가 시장을 끌고 가고 유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중국 내 이 콘텐츠 현실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고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이번에 한알령하고 연결된 고리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텐센트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알아볼까요? 네, 텐센스 같은 기업이 이제 중국 내 어떻게 보면 최대 이런 콘텐츠 게임, 텐센스라는 비디오라는 운영을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플랫폼 기업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방금 언급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 이 콘텐츠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한류가 들어와서 중국 전반 이 콘텐츠 문화를 갖다 한류가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이 콘텐츠 한류 문화의 소재의 다양성, 표현의 다양성, 그리고 얼마나 이 재미가 있습니까? 드라마에 스토리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현실에 맞게 빠르게 돌아가고 신속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생활성 속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중국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란 나라는 그런 어떤 일당 체제 안에서 통제와 표현과 사상의 그런 자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런 콘텐츠하고 새로운 그 신 메뉴를 개발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도 부족하고 중국 내에서 이제 만들어낸 드라마라든지 뭐 이렇게 스토리 보면 진부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드라마 보시면 맨날 옛날 사극 드라마 똑같은 복장, 똑같은 스토리, 그 과장된 표현, 중국 무술들도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과장된 스토리가 나오고 또 현대물들도 좀 진부해요. 어떤 이제 개성이 있고 톡톡 튀고 어떤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 반전이 많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가다가 예상치 않은 반전이 나오면서 스토리가 엮어가면서 또 결말로 치달으면서 아주 극한 흥분된 그런 게 스토리를 주는데 중국 드라마들 보면은 참 루즈합니다. 답답하고 시대극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 구독자도 감소하고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광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매출 감소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텐센트란 기업이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번에도 5,000명을 감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또 감원 숫자가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텐센트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드라마, 한류의 문화 콘텐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당국도 이번 기회에 이제 수교 30주년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내포된 내막이 있거든요. 그건 또 네. 다음 질문 때 제가 설명드리고 이런 이제 어렵게 경기 둔화도 어려운 데다가 이런 이제 문화 콘텐츠 부분이 부족하고 자국 내 문화 콘텐츠로 이런 이제 텐센트의 이런 플랫폼 시장, 영화 드라마 콘텐츠 시장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부분이 중국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 OTT에 한알령 이후에 처음으로 방영되는 영화 이 강변 호텔도
텐센트 비디오에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네네. 이런 텐센트 같은 기업들 이런 OTT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컨텐츠 부족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산업에서 컨텐츠에 대한 관심과 가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 이슈를 잘 들여다보시면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컨텐츠 너무 루즈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중국 내에서 올해 역대 관객수 2위 돌파했던 영화가 독행월구라고 합니다. 네네. 예, 지금 제가 독행월구 독행월구의 포스터를 네.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이 독행월구 같은 경우도 네이버 웹툰 작가 조석 작가의 IP를 기반으로 만든 네네, 영화여서 맞습니다. 또 네. 중국에서 터졌습니다. 이게 네네. 9월에 나왔던 소식이고요. 이렇게 이 조금씩 중국의 빗장이 열리고는 있고요. 언제 확 열릴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K 콘텐츠 중국 향 수출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까요? 매력적인 시작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뭐 일단 인구부터가 인구 자체가 이 숫자가 확정될 수 없는 인구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제 그 중국의 주민등록상에도 뭐 등재 안 돼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네. 인구를 갖다 이제 통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제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엔터,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대중국 수출을 재미를 상당히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게임 산업까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재미를 봤던 시장인데요.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이 한 가지 이 역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중국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옛날에 영국하고 이제 아편 전쟁 때 아편이 이제 들어와 갖고 이제 이제 국민을 아편으로 이제 물들게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영국한테 홍콩을 내주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물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류라든지 한국의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처음에 이제 열어서 이제 교류가 됐으나 어떤 이제 사드 부분이 이제 겪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젊은이들이 너무 한류에 어떻게 속된 말로 쇠뇌당한다. 너무 문화에 이제 젖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던 타임에 이제 사드가 터지면서 그걸 또 빌미로 해서 이제 안보 플러스 이런 이제 문화 부분에 이제 흡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제하기에 의해서 이제 한알령이 이제 6년간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6년간 이어지면서 이런 이제 우리 영화, 엔터, 게임, 화장품이라든지 게임 부분이 이제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출도 많이 감소하고 6년 동안 이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수출 다각화로 인해 갖고 이제 K 콘텐츠 수출액이 한 14조 원 정도 됐거든요. 작년에. 중국 없이도. 예. 중국 없이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우리 한류 문화 콘텐츠를 인정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편승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상당히 너무 좋아하고 열광하고 또 거기에 이제 선두는 이제 아이돌 그룹에 또 BTS도 있었듯이 빌보드에서 많은 상도 수상을 하고 그렇게 됐고 또 이제 작년에 K-팝 수출이 한 2억 2천만 불 또 신기록을 세웠고요. 또 게임 비중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수출액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없이도 한알령을 뚫어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이제 한알령이 실제 이제 현실화되면서 문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이제 투입이 된다면은 이런 게임, 영화, 컨텐츠, 화장품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좋아지고 수출액도 늘어나고 지금 무역 적자가 심각한데 어떤 활로를 뚫을 수 있는 대중국 관련해서 영향력이 상당히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방송 프로그램 완성품의 전체 수출 가운데서 중국의 비중 아마 관심 있게 기사 보신 분들은 내용을 이미 아실 것 같은데요. 자료 보시면 2015년에 말씀드렸듯이 한류가 터졌거든요. 중국에서 별그대 등 엄청난 드라마의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2016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방송 프로그램, 예능, 드라마 합쳐서 모든 프로그램의 수출액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3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알령으로 인해서 지난 2020년에는 5%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진 모습인데요. 이제 중국 없이도 글로벌 OTT로 계속해서 성장해온 우리 컨텐츠 쪽이 중국 문이 열리게 되면 여기서 또 늘어날 수 있는 그 큐가 남아있다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좀 가세를 해주면 우리 한류가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은데 중국 내 움직임을 보면 이런 중국 OTT 내 한국 영화 방영에 대해서 특별한 보도가 없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의문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중국 당국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이러지도 못하는 공산 당국이 좀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가 이제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걸 확대되면 이제 사망자 나오고 뭐 또 기하급수로 늘어나다 보면 의료 체계가 망가지고 의료 체계도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통제를 안 할 수 없고 제로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억압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인터넷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지금 뭐 억압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길거리에서 막 사람을 무릎을 꿇친다든지 마스크를 안 썼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민심 위반이 나오거든요. 불만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이번에 이제 월드컵 열었는데 자기네는 월드컵 출전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갖고 이제 월드컵을 보는데 관중석에서 축구 팬들은 세계 팬들은 마스크도 벗고 열광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이제 방 안에 갇혀갖고 이 통제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들끓는 민심이 있는데다가 또 이제 코로나를 갖다가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또 확산세 억압하면은 민심 위반 이런 부분에 중국 당국이 좀 이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한마디로 이제 한알령을 풀어주는데 이유의 요소 하나가 이제 갇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류 드라마 중국 드라마 맨날 보는 거 뭐가 재밌겠어요 영화. 그러니까 이제 한류 드라마를 좀 틀어주고 보여줌으로써 좀 이제 민심을 다독이려는 그런 방편도 요소가 하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30주년 또 기념도 됐고 또 중국이 지금 뭐 자꾸 빗장을 걸어 놓고 또 교류가 전절되면은 중국만 손해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양국 교류, 문화 교류 이렇게 하면서 양국이 이제 발전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중국이 한알령을 또 완전히 풀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보도도 좀 없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정상 간의 확실한 약속이라든지 이행 어떤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다행인데, 통상적인 이제 개방 성격으로 한다면 이 어떠한 이제 소위 말하는 약발 부분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우려가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 쪽에 지금 강세 콘텐츠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요런 좀 약간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요런 점도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 이번엔 정말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예를 들자면 이제 내년도에 컨텐츠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 전망에서 중국 부분을 얹어서 갈 건지, 아니면 아직은 이 얹어서 갈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봐야 될지 예상해 주시죠. 네네. 거기에 따른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 기대감에 많이 반영이 돼서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뚜렷한 뭔가 보여주는 건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할 것이다. 한알령을 풀어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홍상수 감독의 그 강변호텔인가요? 그 영화가 지금 이제 방송으로 지금 시작된 부분 신호탄은 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다음 행보라든지 중국 당국의 행태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당국이 언제든지 정책을 갖다 바꿀 수 있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어떤 민주정부가 아니다 보니까 일당 독재다 보니까 이런 정책에 있어서 변동성은 언제든지 남아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은 이제 드라마 쪽이 아닐까.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중국에서 판매가 많이 가능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기업들, 이런 쪽들이 조금 이런 이제 한알령이 해제되면 가능하게 된다면 수혜와 기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대표적으로 쇼박스,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이슈가 나오기 전보다 주가는 10%에서 20%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너무 재밌다고 채팅창에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레몽레인 같은 종목은 급등했지만 그래도 정배열을 또 보여주고 있는 차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또 재벌집 막내 아들 하는데 보실 생각이세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근데 저도요. 예, 하도 재밌다고 하니까 이제 주말에 한번 몰아치기로 한번 봐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재미없을 거라는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짧게 보는 영상으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투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재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국 콘텐츠 수출 확대를 가정했을 때
또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를 크게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드라마 쪽이 우선, 우선 네. 드라마 쪽.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변 호텔도 이제 영화인데 TV 쪽으로 이제 방영되는 이유가 영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모이게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금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은 드라마 쪽이 지금 먼저 후세를 드라마 제작을 주로 하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판매 가능한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주로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이제 드라마를 다작을 합니다. 다작을 하고 중국 쪽에 이제 가장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공산 국가하고 일당이다 보니까 중국에는 그 이제 판호 발급이라는 게 있어요. 게임이라든지 영화 드라마를 갖다 허가하는 심의제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 같은 경우 이제 게임 같은 콘텐츠를 갖다 허가받는 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비용은 한 이제 뭐 하나를 갖다 허가받고 고유 번호를 받는 데 있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비용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요. 기간이 좀 이제 길게 걸린다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런 판호 허가를 갖다 좀 빨리빨리 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네요. 중국 그 심의 기관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을 대비해서 이제 미리 드라마를 이제 현재 드라마를 만드는 이제 기업들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많이 드라마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드라마들. 요런 드라마들을 갖다가 이제 그 판호 발급이 빨리 돼주니까 그쪽으로 빨리 이제 접촉해서 빨리 허가를 받고 빨리 드라마를 이제 시청을 할 수 있게 이제 풀어진다면 드라마를 좀 다작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방영되는 드라마 가운데서 이미 기존에 1편에서 큰 흥행을 했던 그런 IP들이 또 내년에 많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학교는 BP, 지옥, 스위트 홈 이런 것들이 시즌2, 시즌3가 내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컨텐츠의 그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텐츠 디지털 미디어 쪽 산업이 수출 동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난 18일이네요. 예, 지난 18일에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혁신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 가운데서 어떤 점이 주목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문화진흥 콘텐츠 연구 이제 정부 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다각화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이제 파급되면서 이제 문화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국가 이미지 브랜드 격상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이제 어떠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그게 바로 이제 수출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수출 상품에 대한 이제 브랜드 이미지,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가 같이 스며들면서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이제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출도 잘 될 수 있는 것도 요소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제작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제 AI, 앞으로 이제는 콘텐츠 부분이 다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반에서 영상들, 이런 이제 핵심 기술 갖다 개발하는데 이제 이 정부가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 콘텐츠 이제 이런 이제 드라마 제작하는 이런 기업들의 이제 세액 부분, 세무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지원도 하고 개선을 해줘야지 또 힘을 받고 거기에 동력이 돼갖고 또 이제 어떤 좋은 작품, 좋은 드라마, 좋은 콘텐츠,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활로가 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디지털 이제 콘텐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작하는 데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력 부분, 그다음에 이제 큰 기업하고 작은 기업이 공동 투자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좋은 작품, 좋은 콘텐츠, 좋은 그 소재들을 갖다가 풀어가서 이제 수출도 하고 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따른 이제 규제 부분, 이런 이제 창작의 자유, 어떤 표현의 자유를 갖다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 부분을 완화해 주려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지원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콘텐츠주들의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4분기 실적 전망
전해 네네. 주시죠. 지금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사실은 이제 지금 국내 수출 부분이 적자 아닙니까? 무역 적자가 이제 6개월, 8개월 연속돼서 지금 400억 불 정도로 제가 지금 확인이 한번 됐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한알용을 뚫고 컨텐츠 이런 관련 기업들은 이제 실적들이 상당히도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엔터 3사 있지 않습니까? SM, JY, 하이브. 요런 이제 세 기업들은 이제 그 엔터의 이제 어떤 이제 얼굴 마담이고 삼형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SM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65.4%, 영업이익 또한 2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특히 SM이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갖다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해서 이제 매출 실적을 극대화해서 주주들한테 이익 실현을 주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이런 엔터 대표 기업인 SM이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도 매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66%, 영업이익도 50% 좀 상승을 3분기에 좀 실적들이 좀 뭐 3사들이 다 최대 실적을 좀 내고 있다. 하이브도 매출이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BTS 이제 군입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쪽으로 또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매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 넣으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컨텐츠 하면은 이제 엔터테인의 3사가 대표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반이나 앨범 판매도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음향, 음반, 영상 쪽이 이제 글로벌 쪽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흑자 부분은 또 이런 쪽 분야에서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도 이걸 이어서 좀 전망이 괜찮고 내년에 이런 한알령이 풀리면서 시너지가 극대화되면서 어떤 어려운 수출길에서 어떤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섹터 분야가 아닐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 업종 가운데서는 특히 엔터주의 실적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컨텐츠 흥행작 내년에도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어떤 작품들이 대기하고 있을까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막 즐겨보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뭐 자주 좀 즐겨봐야 돼. 시간도 좀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올 12월 달에 또 연말에 좋은 영화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락영화 젠틀맨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지훈 배우가 네. 이제 주연인데 이제 어떻게 뭐 흥신소 소장인데 뭐 어떻게 검사로 이제 변신해 갖고 뭐 이제 스토리를 풀어가고 뭐 좌충우돌하는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개봉을 하고요. 또 안중근 의사를 이제 모델로 한 영웅이란 대작이 또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3개 작품을 또 나오는데 뭐 커넥트라든지 윌로우, 판타지 어드벤처 윌로우, 또 이제 카지노를 주제로 한 카지노 이런 이제 3개의 대작이 또 나온다고 하고요. 또 이제 12월 16일 날 이제 웹드라마를 바탕으로 한 사막의 왕이라는 큰 작품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연말에 또 이제 다양하고 재밌는 이런 콘텐츠 관련된 영화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또 극장가도 활성화 좀 되면서 극장들은 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이제 문화 저변이 다시 좀 확대되면서 한알영화하고 좀 묶여지면서 좀 붐이 좀 연말 연시에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연말에 대기하고 있는 작품도 이렇게나 많고요. 내년 예정작들, 드라마 예정작 제가 한번 모아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예, 진짜 많고 그중 하나 큰 특징은 어쨌든 시리즈물이 좀 나온다는 것, 이게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짚어보자면 네이버 웹툰 쪽에 좀 결실들이 글로벌 대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원작으로 한 그 IP를 가지고 내년에 글로벌 영상화 작업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로어 올림푸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 작가는 외국 작가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을 이제 네이버의 플랫폼, 웹툰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게 또 영화로 나온다고 해서 이게 또 흥행할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참 드라마주, 영화주 말고 이런 네이버 IP 잘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부진하거든요. 컨텐츠주 같은 경우도 우리 채팅창에서 오래 투자할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컨텐츠주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네, 뭐 지금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인상,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콘텐츠주들 보실 때도 일단은 이제 저는 첫 번째 이런 재무 구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하고 유동성, 현금 비율도 좀 보고 어떤 이제 재무가 좀 탄탄한 기업을 갖다가 선정하시되 그 안에서 그 기업이 이제 이런 콘텐츠 관련한 기술력,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좀 기술력이 있는가, 장래성, 성장성, 미래성을 좀 잘 선별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한알령이 나온다고 무조건 뭐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면 컴퓨터 그래픽에 관련된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그런 걸 찾는다든지, 이런 이제 대형주, 중형주 중에서 특징과 재무와 기술력을 좀 겸비해서 특히 중국 쪽으로 진출하고 성장성이 기대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중국 드라마 말씀드렸지만 중국 드라마의 다작을 좀 만들어서 좀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다 분석해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분석도 되고 찾아보실 수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아까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었고요. 또 그런 드라마의 VFX 그런 기술을 쓰는 회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예요. 덱스터. 네, 맞습니다. 그걸 제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탑픽을 꼽아볼게요. 어떤 종목이 네, 있을까요? 뭐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터테인 같은 경우가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터테인 3사, SMJIF,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대장주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덱스터라든지 이런 이제 기술력이 있고 다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기서 이제 각 중형주, 대형주하고 중형주에서 좀 옥석거리게 잘해서 성장성이 있는 쪽의 종목에 접근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가 이어지겠지만 그 안에서 성장주들 가운데 또 시세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 엔터 3대 대장주 꼽아주셨고요. 이 밖에 스튜디오 드래곤 등에 대해서 콘텐츠 기업에 대한 관심도 언급해 주셨네요.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오늘 양대지수 3거래일 만에 쉬어가는데요. 낙폭 제한적입니다. 금요일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